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까 봤던 클래스 K처럼 동적 할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이 객체를 생성하는 비용이 제법 큽니다. 또 복제하는 비용, 대입하는 비용도 큽니다. 그런데 이런 객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고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임시 객체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고, 이런 객체들의 생성 비용이 일반 객체를 생성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 객체들의 생성 비용들을 줄이고자 이제 사용하는 게 이런 커피 엘리션 복사 생략 RBO 같은 컴파일러 최적화가 있고, 여기에 이동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든 경우를 최적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동 개념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 객체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복제하는 것보다는 이동을 시켜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동이라는 건 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객체가 있고 또 다른 객체가 있는데 얘를 대입할 수도 있고요. 이 객체를 얘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입하거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 생성할 때는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객체가, 요 객체들이 임시 객체이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객체, 이 이후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객체는 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사 대입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A가 어떤 객체를 갖고 있고 B가 이렇게 객체를 갖고 있고, 요 요소들은 동적 할당하는 요소들입니다. 공간들이에요. 그러면 이 B 객체를 A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기존 공간을 반납해야 돼요. 이제 얘가 갖고 있던 이 공간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복사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비용이 들어요. 복사 대입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객체가 임시 객체이거나 더 이상 사용할 객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 대입하지 않고 이동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대입은 어떤 과정이 일어나면은 똑같이 기존 공간을 반납해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위는 이제 이동 대입할 땐 필요 없어요. 새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얘가 기존 이 객체가 갖고 있던 걸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포인터를 제거를 해줘요. 널피티알로 세팅해 줍니다. 이걸 제거를 안 하게 되면 객체 B가 소멸될 때 얘를 반납하게 되니까 요거를 막기 위해서 널피티알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 비용은 아주 간단한 비용이에요. 요것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새 공간 확보는 공간 크기만큼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 데이터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요 값들만 바꾸는 거예요. 요 유지했던 값을 요 주소를 갖고도 하고 얘를 널피티알로 바꿔주는 것만 하면 되니까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동 복사 대입하는 거고, 만약에 복사 생성을 하게 되면 얘는 필요 없죠. 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요 두 개만 필요 없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쪽에는 공간 확보, 데이터 복사가 필요하지만 이동 생성을 하게 되면 이동 대입과 기존 포인트의 제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복사 생성자죠. 복사 생성자는 새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하는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동 생성자는 새 공간을 확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복사하는 비용도 없고 템프의 버프를 할당해주고 얘를 널 피터로 바꿔줍니다. 요 널 피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컨스트가 아닙니다. 컨스트이면 수정을 못하죠. 근데 수정을 할 수 있게 이제 컨스트가 아니고 요렇게 R 밸류를 받습니다. R 밸류 참조. 그러니까 임시 객체들만 인자로 오는 거예요. 임시 객체가 아니면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임시 객체이면 아니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동 생성을 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동 생성을 할 때는 std move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뒤에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 대입의 경우에는 기존 공간을 반납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캐패시티가 얘보다 작으면은 반납하고 새 공간을 확보합니다. 근데 캐패시티가 충분히 얘를 수용할 만한 충분히 크면은 반납하지 않고 복제를 하고 크기만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반납하는 것을 매번 꼭 안 해도 내가 충분히 큰 거를 갖고 있으면은 요만큼을 얘 아더가 갖고 있으면 얘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요만큼만 복제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동 대입의 경우에는 딜리트 하는 게 필요하고요. 생성과 달리. 그 다음에는 new나 복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 대입의 경우에는 아니면 이 경우도 이동 생성도 이동하고 널 PTR로 바꿔주지 않고 얘는 필요 없구나. 얘는 아니고 이동 대입 연산자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딜리트하지 않고 요 세 줄을 요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시 객체가 소멸되면서 원래 객체가 갖고 있던 공간은 반납해주고 그 공간은 내가 가져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빅3가 필요하면 빅5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C++11까지는 11 전에서는 빅3만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됐는데 이제 11 이후에는 빅3가 필요하면 빅5까지 요 두 개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면은 모든 경우에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로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처럼 이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의 이 버퍼의 정수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라는 것들을 네 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임시 객체를 만들고 걔를 반환하게 돼요. 물론 얘는 RBO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보면
크기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요 값들을 복사해주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A가 사이즈가 3이고 캐패시티는 5고 1, 2, 3이 저장되어 있고 B는 또 사이즈가 3이고 용량이 5고 4, 5, 6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A 객체는 요 모습일 거고 B 객체는 요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진행이 되면 요 템프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템프 객체는 용량이 6, 크기도 6이 되고 1, 2, 3, 4, 5, 6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생성, 그 다음에 두 번의 복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와 C가 다시 한번 결합이 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임시 객체가 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RBO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템프가 반환이 되면서 여기서 요것이 복제가 돼서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근데 RBO를 한다 그러면 요 하나의 생성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브를 하게 되면 만약에 RBO를 하지 않고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F를 생성한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템프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리턴 할 때 복제를 해서 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리턴 되면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그러면 템프 객체, 임시 객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템프는 얘는 임시 객체이고 요 템프도 반환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요 임시 객체를 이제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 생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두 개가 생성되더라도 매우 효과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A 플러스 B는 RBO에 의해서 이동 생성자가 불러지지 않고 이 만들어진 그 임시 객체랑 C랑 또 하게 돼요. 이때도 RBO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 객체를 여기다 저장될 때는 이동 대입 연산자가 불러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opy, elision, RBO 등을 이용해 가지고 컴파일러 최적화를 통해서 이동 생성자 없이 이동 대입 없이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은 그렇게 최적화가 안 됩니다. 아까 보시면 결국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유지한 그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이 객체는 임시 객체예요. A와 B와 C와는 다른 새로운 객체가 되겠고요. 이 객체가 D에 대입돼야 되는데 이때 이동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사 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객체만 무브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A를 B 이퀄 A를 하면은 얘도 L 밸류니까 요 경우에는 복사 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대입문 이후에는 A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사 대입하는 것 대신에 move assignment 이동 대입을 하고 싶으면 std move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C를 생성하는데 이제 A를 이용해서 생성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std move A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복사 생성자가 아니라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돼서 C 객체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객체를 이동하고 나서는 그 객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L밸류 객체를 내가 이동할 수 있고,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객체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rule of zero라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까지의 설명은 뭐냐면은 동적 할당하는 멤버를 가진, 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쓰면은 deep copy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즉 멤버와이즈 카피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인 경우에는 C++11부터는 big5를 잘 정해줘야 된다. 이때 deep copy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복사 생성과 복사 대입은. 그런데 이런 빅5를 만드는 거는 번거로워요.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빅5를 정의할 필요가 없도록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동적 할당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유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빅5에 직접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은 얘들을 이렇게 딜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하는 어떤 멤버가 있지만 얘네들이 복제가 되거나 또 대입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게 만들면은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 1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 진짜 필요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적 할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리스트에서 동적 배열이 필요하면 동적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std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std 벡터는 deep copy가 필요한 애지만 내가 복사 생성자를 정의 안 해도 member-wise copy를 할 거고, std 벡터에는 big5가 잘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member-wise copy를 하면은 이동 대입이나 또 복사 대입, 또 복사 생성, 이동 생성이 모두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 일반적인 원시 타입들, 그리고 만약에 동적 할당하거나 뭐 포인터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std 벡터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 포인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얘는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빅5가 잘 정의되어 있는 애들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나는 직접적으로
이런 애들은 절대 이런 애들은 이런 포인터나 참조는 멤버 변수로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 포인터가 필요하면은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쓰는 거고, 동적 어떤 공간이 필요하면은 벡터나 리스트나 이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빅5가 잘 정의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써줘서 내가 그것을 그 멤버와이즈 카피를 사용하겠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얘만 추가를 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 복제는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서 나머지 4개도 다 디폴트로 써주는 거예요. 이 경우도 다 빅5가 다 제공이 되지만 여기에 갑자기 내가 소멸자를 추가하는 순간 이게 깨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룰 오브 제로 방법으로 클래스를 정의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자 나머지 4개를 다 디폴트로 써주고 쓰겠다고 해주고 요 멤버에는 멤버와이즈 카피가 로만도 다 문제가 없을 그런 애들로만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일반적인 요런 원시 타입이거나 이제 이 빅5가 잘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만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빅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라 잠깐 다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를 많이 생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고 함수의 결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자 전달은 주소 전달이나 참조 전달을 통해 비용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중 생성 비용이 매우 비싼 객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동적 할당하여 데이터를 유지하는 멤버 변수를 가지는 객체는 생성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std 벡터 같은 거 또는 std 스트링 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건 내부적으로 객체들을 유지하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객체들은 생성 비용이 비싼데 생성 비용뿐만 아니라 복제하거나 대입할 때도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A 그룹 B 한다든지 함수에 값 전달한다든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든지. 그래서 얘도 예를 좀 써놓으면은 직접 복사 생성자를 통해 객체 생성할 때도 있고 또 객체를 값 전달 또 함수에서 값 반환 함수에서 객체를 값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드를 통해 직접 생성하는 객체도 있지만 코드의 실행 과정에서 임시로 생성되는 객체들도 있습니다. 객체를 값 반환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임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값 전달로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매개 변수 객체가 생성됨.
이 외에도 일시적으로 생성하는 객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함수 호출할 때 객체를 이렇게 어떤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L밸류가 아닌 이런 일시적으로 생성한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시 객체 또는 일시적으로 생성한 객체도 일반 객체와 동일한 생성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적화 필요성이 제기돼서 C++11에 많은 개념들, 많은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X밸류, R밸류 참조, Copy Elision, RVO,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임시 객체를 복제하거나 대입할 때는 복사 방식 대신에 이동 방식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이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의 핵심입니다. 임시 객체를 복제하거나 임시 또는 일시적 객체를 복제하거나 대입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클래스의 멤버 변수 중 멤버와이즈 복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멤버 기반 복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 복제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C++11 이전에는 빅3, C++11 이후에는 빅5를 올바르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빅5를 정의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제로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로 규칙은 멤버와이즈 복사, 이동을 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여 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멤버와이즈 복사 이동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클래스를 정의하냐? 포인터 타입, 참조 타입은 멤버 변 사용하지 않습니다. 컨스트 멤버의 사용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컨스트의 사용을 통해서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데 컨스트 멤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복사 대입이나 이동 대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성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적 할당이 필요하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빅5가 잘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쓰고 동적 할당이 필요하면은 벡터, 리스트, 이런 것들, 자료 구조들을 사용해 가지고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좀 정리해서 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C++11에서 R밸류를 도입한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동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동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R밸류 참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L밸류와 R밸류를 구분해서 R밸류에 대해서는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R밸류 참조가 또 필요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완벽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 어떻게 보면은 C+11에서 수건 사업처럼 C++11 이전에 불만족스러웠던 요소들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C++11을 표준화하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핵심 요소들이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이동 개념은 지금 설명드렸고 완벽 포워딩은 다음 노트에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게 뭔지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다음 노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완벽 포워딩은 함수에 전달받은 인자를 그 특성 그대로 다른 함수에 재차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래 인자가 아니라 복제된 인자가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값 전달 방법으로는 완벽 포워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조로 전달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변수들은 완벽한 포워딩이 되지만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L 밸류도 있고 R 밸류도 있는데 뭐 foo, A 이런 식으로 R 밸류를 전달하면은 얘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L 밸류가 아닌 이런 R 밸류들도 완벽하게 포워딩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들이 다중정의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없어도 컨스트 참조면은 요 R 밸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얘는 R 밸류이지만 얘는 L 밸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포워딩이 이제 필요하면은 반드시 이 문제는 이 R 밸류 참조를 이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 포워딩 문제는 일반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범용 함수를 정의할 때는 종종 필요합니다. 그거는 요 내용들은 이제 다음 노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RBO copy elision 이라는 컴파일러 최적화 기술들을 살펴봤고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inline 또 no except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최적화와 관련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컴파일러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현할 때 컴파일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냐면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컴파일 시간에 모두 하자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const expr입니다. 함수의 호출까지도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건성을 위해서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컴파일 시간에 꼭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라이드 같은 것들을 써서 컴파일러의 기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보다 더 엄격하게 문법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컴파일러가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타입 유추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컴파일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오토, 데클 타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최적화는 이런 컴파일러 발달 때문에
최적화는 직접 하기보다는 컴파일러에 위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막 개선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목적은 가독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 편리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러 가지 최적화 기술을 써서 우리 코드는 최적화가 안 돼 있지만 우리의 그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그 자체로 보면은 좀 더 최적화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지만 지금 형태로는 되게 읽기 편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더 뭔가 최적화하기보다는 그 최적화는 컴파일러에게 이제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임을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는 컴파일러가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컴파일러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o except inline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최적화 기법들을 알면 불필요한 최적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세령이나 반환값 최적화, RBO. 이 RBO 같은 거를 모르면 이런 함수를 만들 때 이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값 전달이니까. 임시 객체가 생성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임시 객체 생성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러는데 이제는 실제 이렇게 작성해도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C++ 17 이후에는 RBO가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컴파일러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파일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컴파일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컴파일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자의 전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원시 타입이 아니라 무거운 객체예요. 객체 타입이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간단한 세터를 만드냐?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1번입니다. 컨스트로 받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의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자 1번은 전달 비용은 없죠. 참조 전달했는데 그렇지만 요 과정에서는 복사 대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렇게 바꾸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값 전달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일시적인 객체니까 임시적인 객체니까 무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요거를 전달했을 때 이동 생성자나 이동 대입 연산자가 만약에 요거 R밸류가 전달되면 이동 생성자나 이동 생성자가 호출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카피 엘리션이 일어나면은 복사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복사 생략이 되면 얘는 무시해도 되는 비용이니까 이동 대입이고 여긴 복사 대입이에요. 그러면은 2번이 1번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전달 비용은 없죠. R밸류니까. 근데 이동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R밸류를 전달했을 때에는
1번보다는 나머지 방법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R밸류를 전달하지 않고 L밸류를 전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번은 전달 비용은 없고 똑같이 또 복사 대입 연산자가 실행돼요. 즉 R밸류가 전달되나 L밸류가 전달되나 1번은 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은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게 돼요. L밸류이기 때문에 이동 생성자는 불러질 수가 없고 복사 생성자가 에서의 생성이 되고 이동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L밸류가 전달됐을 때는 오히려 1번이 더 우수해요. 얘는 2, 3번이 우수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얘는 R밸류 참조이기 때문에 3번은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세터를 만드는 방법은 요 두 개를 다중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L밸류면 요로 전달될 거고 R밸류면 요로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정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로 강의 노트 13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